정말 앞으로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지금 보시는 기사는 뉴스핌의 기사이고요. 제목을 보면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열풍 사실로 중국에서 3년 5개월간 아파트 3조 그리고 미국에서 2조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 그 매입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 2년 전에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런 외국인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부분들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가 분통을 터뜨린 그런 영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들이 상승을 큰 폭으로 하면서 이제 투자처로 생각을 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을 지금 매입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무주택 서민들이 아파트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잔금 치르지 못하는 그런 대출 한도 축소에 따라서 밤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영상을 찍은 대출 규제 축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아파트, 우리 국민들이 갖지 못하는 주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1억, 2억이 아니라 3조, 2조 이렇게 많은 아파트 물량들을 이제 실제 통계에서 매입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수도권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서울에, 강남에 또는 한강변에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들은 여전히 저렴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핵심적인 아파트들과 비교한다면 아직도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아파트들,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들을 매입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을 미국과 또 일본, 중국에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뭐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부동산 20년 경험하면서 대학원에 2012년도에 제가 졸업했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도쿄의 핵심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핵심 지역의 핵심의 아파트는 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화폐가치 인플레이션은 발생을 하고. 근데 외곽에 있는 다마 신도시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일본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마치 본인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지역의 핵심적인 아파트 물량들은 오르게 되어 있고 올라가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한다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그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런 주택 가격들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거품이다, 뭐 물론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주택들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이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 팩트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한번 보고 앞으로는 진짜 어떤 현상들이 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사에 보면은 이제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에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을 보게 되면은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 및 주택 매입 현황에 따라서 중국인이 3조 1691억 원, 미국인은 2조 1906억 원의 규모로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를 한 이 자료에 따르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어쨌거나 지금 국세청과 국토부에 제출을 할 정도의 자료라면은 신뢰감이 있는 자료인데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택들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아파트를 내 집 마련 한차기가 너무나 힘든 시점이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뭐 정책을 위반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그리고 서민이 내 집 마련 한 채를 하기 위해서 그게 20억, 30억 되는 주택이 아니라 5억, 6억, 10억 언더의 아파트들을 만약에 매입하려고 했을 때, 내 집 마련하려고 했을 때, 청약 받으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40%에서 60%의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탄탄하게 그런 대출에 대한 한도를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가격 높은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완화시켜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주택들을 이렇게 매입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 살 수 있는 길은 없고, 이제 월세, 전세 자금 대출까지 맡게 되면 이제 월세로 전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다음 기사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야 한다니라는 제목의 이 디지털 타임스의 기사인데요. 지금 현재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인한테 월세를 내거나 전세를 계약하게 생겼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 대출의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분들이 이제 전세나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거의 형태를 내 집 마련의 형태이건 전세건 월세건 어쨌건 렌트의 형태이건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게 된다면,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했다면은 당연히 전세나 월세, 렌트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집주인이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중국인이나 외국인한테 월세를 지급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을 했던 분들 중에 중국에서 살다가 오셔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제 대림동이나 이런 중국 분들이 많은 곳에서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제 꽤 오래전에 얘기를 들은 것은, 중국의 부호,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입니다. 그냥 우리나라하고는 레벨이 틀려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한 7, 8년 전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부자의 기준이 어떠냐면은 집에 제트기가 있답니다. 집에 제트기가 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로 제 교육생한테 들은 얘기로는 집에 제트기가 2대가 있고, 그리고 외제차, 아주 좋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외제차들이 30대 이상이 있고, 그리고 집에 그 일을 도와주는 그 일손들이 100명은 훨씬 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부자하고는 전혀 완전 틀린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어마어마한 그런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핵심적인 지역의 아파트들을 사고, 최근에도 어떠한 지역의 호가보다 엄청나게 높은 금액의 그런 주택들을 매입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 뭐 외교활동 좋습니다. 그런 거 다 좋은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살 집이 없어가지고 내 집 마련 하기도 힘들고, 당첨됐는데 잔금 치르기도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돈 많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런 주택들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지역에. 이제 정말 이런 얘기를 저도 정말 하기 싫은데, 나중에는 진짜 중국인한테 월세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포감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도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월세도 못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주택이 넘쳐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핵심 지역의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늘 주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이 되게 된다면, 저도 이제 뷰라든가 공기 좋고 산, 강 이런 거 좋아하지만 대학원의 논문들 같은 것들을 봤을 때도, 만약에 노년기가 되고 건강이 악화되고 만약에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도심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내 몸을 관리받아야 되고 케어받아야 되는데,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에서
집에서 살면서 내가 아픈데 헬기 타고 다닐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그런 사례들, 그런 개발 계획들, 논문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일부 임대동을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거주했던 분들 중에 이제 노년층이 있으면은 같이 어우러서 살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케어 하우스 같이 그런 아파트 동을 별도로 신설하는 곳들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체제들을 마련해가지고 노년층이 되는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같이 이제 주택을 져가지고 살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럽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사를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아, 진짜 내 집이 필요하구나. 진짜 예전부터 제가 내 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화폐 가치의 하락 그리고 주거의 안정성 이런 부분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내가 자산을 일구기 위한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월세를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중국인들이 이 집주인들이 만약에 월세를 주는 관점에서 내가 선택해서 월세를 줄 수 있다. 근데 한국인과 중국인 중에 중국인한테 주게 된다면 이 월세조차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불현듯이. 물론 이거는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만약에 내 집이 없어서 월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는 뭐 대출의 한도 축소 뭐 이런 부분들은 완화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지만 만약에 이런 사항들이 계속 연계성으로 이어지게 돼가지고 정말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국인 집주인이 과연 한국인과 중국인 둘 중에 월세를 줘야 된다면 아마 자국민한테 줄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월세를 준다면 우리나라 한국 국민하고 중국인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잘 살아야 되니까 1차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중국인이 집주인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핵심적인 지형에 월세조차 살지 못한다면 주거에 대한 그런 의식주가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그런 요소인데 그런 것조차 누리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기사를 보면은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이 뭐 6,650채로 집계돼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채의 집을 갖기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임대사업까지 등록한다는 부분은 진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뉴스 기사를 좀 보면서 이제 중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한다는 이런 기사들을 보고 예전에도 제가 이런 부분들의 영상을 다루었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냥 불현듯 받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내가 살 집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위협을 받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소비 절제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충격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집 마련 한 채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주택이 오르건 내리건 이 사이클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속에서도 중국인들이 이 주택들을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양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총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급 물량이 많이 확대돼가지고 그런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시점에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원하는 주택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구라도 다 100%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패닉바잉 현상으로 전세를 끼고 뭐 갭투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분들께서는 실제로 내가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없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의 축소 때문에 그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영끌이나 패닉바잉의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일부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이러한 주거의 거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은 거래 제재에 대한 방안들을 먼저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의 축소량을 총량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현재 잔금 대출을 앞두신 분들까지도 대출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택들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추후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걱정이 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이런 외국인들이 이런 주택들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그 주택들을 샀을 때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도 차익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많이 폭락했던 주택들이나 빌딩들을 외국에서 채권 매입을 해가지고 사고 다시 우리나라한테 그 채권 차익을 남겨가지고 판 것처럼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힘든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 관심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관심의 끈을 놓치면 정말 중국인들한테 월세 주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파동에 의해서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 그리고 공급 물량이 확대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고 또는 경제 상황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 역시도 늘 책을 읽고 공부하고 강연들을 들으면서 제가 배우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정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을 떠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후회를 하는 나날들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주택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부동산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잔 파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또는 올바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지금 이렇게 많은 소나기가 내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우산을 쓰시고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항상 믿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